자, 또 다른 중요한 파라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로부터 이제 수소를 생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시했을 때 어, 어떤 걸 또 물어보겠습니까? 그죠? 수소 생산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 정도 크기의 저 반응기를 개발했는데 그러면은 그 단위 부피당 하루에 아니면 한 시간에 수소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을 또 가장 관심 있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파라미터가 왔습니다. 수소 생산 속도예요. 이것을 QH2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Q라는 심볼을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MEC의 성능을 수소 생산 속도로 나타내고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것을 값을 이제 반드시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니까 어떻습니까? 단위 부피당 이것은 일반적으로 면적으로 안 칩니다. 미생물 연료전지에서는 대개 이제 우리가 전력 밀도를 단위 면적당 이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단위 부피당 또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소 생산 속도는 반드시 단위 부피당 따져요. 그리고 이제 단위 시간당 따져야 되죠. 그죠? 예. 수소 생산량을 부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여기 보시면은 입방미터 곱하기 D로 나눈 거예요. 입방미터. 그러니까 수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양이 조금만 있어도 이게 팽창을 하죠. 그래서 주어진 온도에서 주로 이제 실온을 따지는데 실온에서 수소가 얼마나 포집되느냐, 그리고 반응기 부피당 입방미터당, 그리고 이제 날로 칩니다. 보통 이게 초로 하면 좋지만은 초로 하면은 너무 단위 이게 작아지기 때문에 주로 하루당 이렇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식이 굉장히 좀 복잡한 거 보이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 낼 때는 다 이렇게 단위를 이런 거 값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개념은 수소의 생산 속도는 수소의 부피, 질량으로 안 따집니다. 질량으로 따져도 뭐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 세계에서는 부피로 따지는데 입방미터고, 그리고 반응기 부피, 그리고 하루당 얼마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식 이렇게 쭉 이제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이제 부피이기 때문에 어떻죠, 여러분요? 몰 수가 있으면은 그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온도에서 부피로 입방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여기 들어있는 뭐 여러 상수 같은 거 다 이제 곱하고 나누고 해서 요 값을 얻어낸 거니까 여러분 너무 이게 요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개념을 아시면 돼요.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수소의 생산 속도당 속도와 그리고 넣어주는 전기에너지와 기질이 함유되는 에너지에 대한 요 한번 뭐 몇 개의 대표적인 결과를 다 도식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꽤 오래됐어요. 사실은 10여 년 됐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비해서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보니까 여기는 수 생산 속도가 어떻습니까? 먼저 이걸 보세요 한번. 한 1 입방미터 퍼 입방미터 데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반응기가 있어요. 그 부피가 1 입방미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미터씩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루에 수소가 얼마큼 생산되느냐? 이게 1 입방미터 밖에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너무 적네요. 반응기가 그렇게 큰데 하루 동안 생산되는 것이 한 수소 1 입방미터 밖에 안 되죠. 이거를 그람으로 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개 보면은 25도씨 1기압에서 수소 1몰의 부피가 한 24리터 정도 됩니다. 영도시에서는 한 22.5리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영도시 이제 안 하고 그냥 룸 템퍼러처 세요. 약 24리터예요. 25리터라고 치면은 1 입방미터는 몇 리터죠? 1000리터죠. 그러니까 1000리터는 약 40몰이 됩니다. 수소 약 40몰. 근데 수소 1몰이 약 2g 되니까 약 80g의 수소가 생산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반응기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정도의 수소 양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전에쯤 되면은 뭐 완전히 상용화 될 거고
뭐 빠르면 한 10년 뭐 그 정도 되면 상용화가 될 거로 아마 예측을 하는데, 수소 전기 자동차에 이제 수소를 싣고 다녀야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수소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왜냐, 수소는 워낙 가볍고 액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압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수소를 너무 압축하게 되면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그걸 버틸 수 있는 그 용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1kg 압축해서 다닌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많아야 뭐 100몇십 그램,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정도의 수소가 나와도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라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제가 있는데 이걸 그냥 여러분 이 정도 풀 줄 알면 됩니다. 아세테이트를 기질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질이 뭔지 확실히 알고 있죠. 모를 때는 뭐라고 그랬죠? COD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때 수소가 얼마큼 얻어졌느냐, 0.34mm몰이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쿨럼의 에피션시는 0.875, 1이 아니고, 캐소디 하이드로전 리커버리, 이것은 1로 다쳤어요. 1로. 대부분 1로 이제 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에너지 인풋 들어간 것이 얼마요? 0.037kJ이다. 그리고 여기 볼륨당 전류밀도가 99 암페어 입방 미터다. 이 정도는요, 이거 충분히 얻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한 이 값들이 어떠한 굉장히 이상적인 값도 아니고 굉장히 아주 나쁜 값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회수율과 수소 생산 속도를 구해라, 그죠? 에너지 회수율을 뭘로 구하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에타 W가 있고 에타 S가 있고 에타 W 플러스 S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먼저 A번을 고려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쿨로믹 에피션시가 있고 캐소딕 하이드로젠 리커버리가 있으니까 오버올 하이드로젠 리커버리 RH2는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0.875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티를 기질로 사용했으니까 그 1몰당 몇 몰의 전자가 나온댔어요? 8몰. 그러니까 8몰은 수소 몇 몰에 해당됩니까? 수소 1몰을 얻기 위해서 전자 2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4몰이 되는 거예요. 이건 4 쓰고, 그리고 이제 수소가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 함유량은 몰당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기질 아세테이트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구해놨어요. 약 870kJ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에타 W 넣어준 전기 에너지로만 우리가 치면은 밑에는 여기니까 넣어준 전기 에너지가 이때 줄로 친절하게 있다 문제가 나왔어요. 0.037kJ이다. 나머지도 다 킬로줄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수소가 0.34mm몰이죠. 그죠? 근데 1몰당 에너지가 이거니까 어떻게 하면 0.34 곱하기 이게 밀리몰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요 값을 하면 돼요. 그냥. 그죠? 단위는 킬로줄로 이미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곱하기 100 하니까 263%가 된다. 263%.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요. 263%니까 100% 훨씬 넘죠?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생물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넣어준 전기 에너지보다 얻어진 그 수소 에너지가 더 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질의 효율을 보세요. 기질은 뭡니까? 넣어준 기질당 얼만큼 수소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죠? 넣어준 기질이 어떻게 됐죠? 870. 여기 보니까요. 요게 870kJ/몰입니다. 아시티트가 1몰당. 그리고 그러긴 어때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넣어준 거에 나온 게 수소가 285. 그죠? 근데 이게 이제 1몰당 4몰이 나니까 곱하기 4 그리고 여기 오볼 하이드론 리커버리 곱하니까 그리고 100을 곱하니까 115% 돼요. 이것도 어떻게 100%가 넘죠? 자,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엔탈피로다가 에너지를 따지니까 그럽니까? 엔탈피. 사실은 엔탈피가 아니고 실제로는 엔트롭 깁스 프리 에너지로 사실은 따져야지 정확한데, 어쨌든 우리가 열이라는 관점에서 그죠? 깁스 프리 에너지도 에너지죠. 근데 델타 G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죠.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인 델타 H만 우리가 여기서 따진 거고, 뒤에 나오는 T 델타 S 이제 그것이 있으면은 더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것을 따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왜냐면은 우리는 열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이
100%가 좀 넘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의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연료전지에 왕왕 있어요. 여러분 연료전지 공부하다 보면은 에너지 효율이 100%가 넘네, 그죠? 그렇게 이제 나와서 좀 당황할 경우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탈피로 따지느냐 엔트로피로 따지느냐, 만약에 여기서 에너지 효율을 엔탈피로 따져요, 그죠? 이게 이제 합당하죠,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열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가끔씩 100%가 넘을 경우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와 이 세 번째 이건데, 전기 에너지와 기지를 모두 고려한 이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요 식을 쓰면 됩니다. 아까 여기서 전기 에너지만 고려하는 것은 263%니까 이거를 2.63분의 1 하고 요거를 따지면 여러분 요 식에다 직접 넣고 풀어보면 됩니다. 델타 H2 이거는 285 킬로 발상 킬로줄 퍼파워 몰은 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질이 이만큼 있어요. 870.28. 그리고 밑에 여기 B는 4가 되고 오버홀 하이드론 리커버리는 0.875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걸 전체를 역수를 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요. 역수를 줘야 돼요. 그리고 곱하기 100 했더니 80%.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넣어준 전기에너지와 기지를 동시에 고려한 효율은 이건 100%를 초과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 생산 속도를 한번 구해 보면요. 수소 생산 속도는 어떻게 되죠? 이건 다를 거 말 저기 정의로부터 우리가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지금 반응기의 어떻게 되죠? 부피는 안 나와 있고 다행히 여기 전류가 나와 있는데 전류가 부피당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제 부피당 전류 밀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기의 그 부피를 실제로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전류 밀도, 그죠?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전류 밀도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소의 전체 부피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실제 우리가 취득한 여기 부피가 나오죠. 근데 이제 양쪽에 부피를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얼마큼 어느 시간 동안에 오퍼레이션 했느냐 알아야 되지만은 요 보니까 위에도 이게 부피고 밑에도 부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에 아까 얻어진 겁니다. 이런 식이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식을 사실 이용하면은 이제 되는 건데요. 앞에 요 상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알면 돼요. 반응기 단위 부피당 그리고 하루당 얼마의 수소가 얻어지느냐 그렇게 따집니다. 어쨌든 요 식을 한번 써 봅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상수를 집어넣고 여기 전류 밀도죠, 그죠? 전류 밀도를 집어넣고 여기에 암페어 퍼 이거 입방미터 이것은 실제로 이거는 계산이 아닙니다. 단위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거 전류 밀도에 대해서 99 암페어 퍼 입방미터 곱하기 온도 여기 가로치고 K는 이거는 절대 온도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캐소딕 하이드로젠 리커버리를 곱하니까 1.1 입방미터 퍼 입방미터 데이 이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소 생산 속도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제가 몇 년간의 경험에 의하면은 이 정도는 보통입니다. 보통.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이 반응기가 이런 정도의 반응 속도로 수소를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나쁘지 않은 겁니다. 절대로. 예, 일단 여러분 그 정도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heoretical limit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electricity 우리가 넣어준 전기 에너지로 따졌을 경우에 최대 효율이 어떠냐. 그러니까 theoretical limit이니까 이건 최대죠. 이걸 절대로 넘어갈 수 없죠. 잘 보시면은 넣어준 전기 에너지당 델타 G가 907%예요. 그죠? 이걸로 따지는 게 원래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깁스 프리 에너지 이건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측정해서 얻긴 힘들어요.
델타 G로 따지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우리 델타 H 그러니까 엔탈피 변화로만 따졌어요. 엔탈피 변화 따지니까 어때요? 델타 G보다는 좀 커지죠. 왜냐하면 델타 G는 델타 H- T 델타 S고 이때는 연소하니까 반드시 델타 S는 0보다 큽니다. T는 절대 온도니까 델타 H는 항상 이 경우에는 델타 G보다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기질망을 갖고 따지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은 델타 G로 계산하면 112, 그죠? 요거 델타 H로 따지면 131 이렇게 되고 또 이 전기 에너지와 넣어준 기질을 갖고 따지면은 이것은 최대가 100%라고 그랬죠. 100%.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100%를 넘을 수 없어요. 이것은. 그죠? 그리고 이제 델타 H만 따지면 117%. 아까 여기서는 됩니까? 115%가 나왔어요. 그죠? 아닙니다. 여기는 130, 여기는 1%고, 이거는 우리가 델타 H로 계산하면 117%, 이 정도 나올 수가 이제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얻는 경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왜냐하면 항상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밑에 한번 테이블 8.3을 보시면은, 여러 당시에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얻은 결과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넣어주는 인풋 일렉트리시티가 이렇게 퍼센티지로 쭉 나와 있고, 얻어지는 요거 전기 에너지만 갖고 따지면은 다 대부분 100% 넘습니다. 그죠? 나머지를 다 이제 미생물이 보완하는 거죠. 기질을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계산하면은 항상 100%보다 낮죠. 이게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어떤 건 2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 밀도, 부피당 전류 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반응 속도예요. 수소 생산 속도. 뭐 2005년 같은 경우는 아주 형편없어요. 0.0045, 그죠? 근데 요 경우에 이게 뭐 1.1, 그죠? 입방미터 per 입방미터 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저희 실험실에서 뭐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는데, 저도 이 정도는 최소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원의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전력원,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 그죠? 요게 전력원의 에너지 효율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력원, 우리가 굳이 전력원의 에너지 효율까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데, 그것의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파워 서플라이도 무슨 얘기죠? 뭐를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니까 이건 뭐 우리가, 근데 만약 이거를 고려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밑에 부분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게 분자로 올라가죠. 분자.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작으니까 항상 전력원까지 고려하면은 에너지 효율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다 이제 밑에다 곱했어요.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뭐 그다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보통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돼서 이제 전선을 타고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전소까지 그렇게 고려할 건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렇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전기가 연소에 의해 생산될 때 요 파워 서플라이 그것은 0.34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전기는 어떻게 얻어지죠? 일반적으로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얻어집니다. 두 개의 원리는 사실은 같아요. 저기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슨 얘기냐? 화석 연료를 태우던 아니면 원자력 핵분열을 이용해서 열을 얻던 간에 일단은 열을 얻습니다. 그래서 뭘 끓이죠? 물을 끓이죠.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요.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화석 연료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가 물을 끓여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뭘로 되죠? 증기로 되죠. 그죠? 증기로 되면서 그 증기가 뭐를 이제 작동시키죠? 이제 발전기 터빈을 작동시킵니다. 터빈.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화학 에너지가 터빈이 돌아가니까 무슨 에너지입니까? 그런 기계 에너지, 메카니컬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거의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메카니컬 에너지 터빈에 뭐가 달려 있죠? 발전기가 달려 있어요.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여러분 저기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되잖아요. 그죠? 발전기에서 기계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되는 과정은요. 손실이 거의 없어요. 손실이 어디 있느냐? 그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가 그 기계 에너지로 바뀌어지는데 그때 손실이 거의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내연기관이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낮으냐? 왜냐하면 열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뀔 때는요. 그때는 뭐가 다른 말로 하면 일로 바뀔 때는 카르노 사이클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카르노 효율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내연기관이 뭐죠? 여러분요?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 그 저기 터빈 있죠. 터빈. 그게 바로 이제 내연기관이고 또 제트 엔진 그리고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다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때 손실이 왕창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뭘로다가 손실이 일어나냐? 대부분 열이죠. 열. 그죠? 그걸 갖다 이제 폐열이라고 하잖아요. 폐열.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용할 수가 있죠. 비근하게는 어 여러분 이제 겨울철에 자동차 운전할 때 춥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히터를 틀죠. 히터 트는 거는 사실 공짜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엔진이 뜨거우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여름철에 더우면은 에어컨을 틀죠. 그거는 문제가 다르죠. 그죠? 에어컨을 틀 때는요. 여러분 저 기름 줄어드는 거 보면은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때는 에너지 뭐 이제 따로 우리가 작동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연소에 의해 생산될 때는 이게 한 0.33%밖에 그죠? 그나마 이제 발전기에서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거의 손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연료전지에 의해 생산될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기계 메카니컬한 에너지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게 효율이 좀 높아집니다. 0.5 정도로 높아져요. 물론 이게 지금은 이거보다 아마 더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0.6, 뭐 7 그 정도만 되면 대성공이죠. 어쨌든 연료전지의 효율은 여기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효율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이 정도 차이면요, 사실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력원 에너지 효율까지 우리가 굳이 계산하면은 전체 효율은 낮아진다.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 그러면은 수소를 우리가 생산 수소를 100% 얻을 수 있느냐, 포집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여기도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캐소디 하이드로 리커버리를 일로 다 쳐서 마치 뭐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을 통한 수소가 산화전구로 확산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캐소드에서 수소가 생산되는데 중간에 막이 있어도 이게 막을 통해서 수소는 중성이기 때문에 양이온 교환막, 음이온 교환막 다 통과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확산돼서 포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굉장히 중요한데 메탄 생성균이나 황산염 또는 질산염을 대체 전자 수용체로 이용하는 미생물에 의한 수소 소비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이제 이 반응기에 이 메탄균 같은 게 균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노드에 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탄 생성균, 메탄오젠이라는 이 균류가 이 수소를 이용하고 또 CO2를 이용해서 메탄을 생산합니다. 그때 이제 수소가 소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는 황산염이나 질산염을 대체 전자 수용체로 이용하는 미생물을 또 수소를 소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비미생물적인 수소의 소비 또 다른 방식으로 수소가 소비되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뭐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가 생산이 돼도 100% 포집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간 스탑하겠습니다.